등비 수열 뭐겠어? 차가 아니라 일정한 비를 가지고 있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한 비를 가지고 있다고요. 수열이 있는데 앞면에 비가 일정하다고. 뒤에 항과 앞에 항의 비가 일정해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항에 R을 곱한 게 두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에 또 R을 곱한 게 세 번째 항이, n-1번째 항에 또 특정한 상수를 곱한 게 n번째 항이 나온다고. 그때 우리 이 R을 뭐라고 부를까? 공통된 비공비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또 이제 니네 뭐 구해야 돼요? 여기서 일반항 구할 줄 알아야 되겠지. 자, 두 번째 항에는 첫째 항의 공비를 몇 번 곱해? 한 번. 세 번째 항에는 두 번째 항에 또 공비를 곱한 거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 것과 같다? 두 번 곱한 것과 같겠죠?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비를 몇 번 곱한 거? 세 번 곱한 거. n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요? n-1번 곱해 주시면 되겠네. 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일반항은 첫째 항의 공비를 몇 번 곱한다? n-1번 곱한다. 요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마찬가지 초항과 공비를 이용한 n에 관한 식이 되면 n에 관한 지수식이 되겠죠. 알겠어요? 됐어? 자, 두 번째 방법.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써볼게요. 얘가 아니고 일명 축차대입법이라고 그랬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R이 몇 번 곱해져요? n-1번 곱해집니다. 알아서 다 소거가 되고요. 남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남고 우변이 아래 n-1승이 되죠.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고. n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비를 몇 번 곱한 것과 같다고. n-1번 곱한 것과 같다고. 알겠어? 요거를 등비 수열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기본 예제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첫째 항이 5, 공비가 얼마인 2인 등비 수열의 몇 번째 항을 구해보자. 여섯 번째 항을 구해보자.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 되고 여섯 번째 항은 5 곱하기 2의 5승 5 곱하기 32 160이 되겠죠. 됐어? 두 번째 등비수열 27분의 7 마이너스 9분의 7 3분의 7 마칠 일반항과 여덟 번째 항을 각각 구해주시래요. 자, 등비수열이라고 줬고요. 등비수열 아니어도 찾을 줄 알아야 돼. 얼마 곱한 거야? 마이너스 3 곱한 거죠. 계속해서 얼마를 곱해 간다고? 마이너스 3을 곱해 갑니다.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3. 초항이 27분의 7. 그래서 이 새끼의 일반항은 초항의
공비를 몇 번 곱한다? n-1번 곱한다. 이게 일반항이 된다고. 알겠어? 뭐 구하라고? 8번째 항 구하라고. 27분의 7에 마이너스 3의 몇 승? 7승.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3의 4승 남고 7 곱하기 3의 4승 81 곱하기 7 567 이렇게 나오겠네. 알겠어? 됐어? 자, 일반항이 2 곱하기 3의 n승으로 주어진 수열은 등비 수열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이 뭐라고? 2 곱하기 3의 n승으로 주어져 있대요. 야, 이런 얘기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결국에 뭐냐면 요런 꼴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등비 수열이 돼. 정확하게는 여기가 n-1승인데 어차피 얘는 앞에 개수 상수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런 꼴로 돼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지수 단항식이면 이 새끼는 무슨 수열이 된다고? 등비 수열이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등비 수열이라고. 이런 거는 등비 수열이야. 알겠어? 이런 거는 이런 거 뭐야? 이것도 등비 수열이죠. 알겠어요? 이렇게 n승 지수 단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은 무슨 수열이 된다고? 등비 수열이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 확인합시다. 첫째 항은 6이고요. 두 번째 항은 18이고요. 세 번째 항은 54고요. A2 나누기 A1이 3, A3 나누기 A2도 3, AN 나누기 AN-1도 3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수열이라고? B가 3으로 일정한 공비가 얼마인 3이고 초항이 얼마인 6인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알겠어? 됐어요? 자, 2번 갑시다. 등비수열의 풀이는 마찬가지.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으면 되고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선 초항하고 뭐가 필요하다? 공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 거 하나 n-1승이 된다는 거 제발 좀 조심하세요. n승은 아니야. 그리고 n승으로 돼 있으면 언제든지 니네는 얘네들을 n-1승으로 바꿀 수 있어야죠. 어떻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언제든지 지수 쪽의 상수는 개수화 시켜줄 수 있고, 알겠어? 언제든지 지수 쪽은 네가 마음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자, 2번 가볼게요. 각 항이 실수이고 두 번째 항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8. 다섯 번째 항이 얼마라고? 64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음 한번 구해보시래요. 자, 두 번째 항은 초항의 공비를 몇 번 곱한 거? 한 번 곱한 거. 다섯 번째 항은 초항의 공비를 몇 번 곱한 거? 네 번 곱한 거. 알겠어? 연산 자체는
등차는 보통 더하고 빼죠. 등비는 당연히 뭐 하겠어? 지수니까 나눠주시면 되겠죠. R의 상승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실수이기 때문에 공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어?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첫째 항은 4가 되고요. AN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승 요새끼가 일반항 AN이 되고요. 자, 아홉 번째 항 구하래요.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8승 플러스 되고 2의 10승 1024가 되겠죠. 마이너스 8192는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습니다. 8192는 1024 곱하기 8인가? 맞아요. 1024 곱하기 8 다시 얘기하면 12의 몇 승? 13승입니다. 이게 13승. 그래서 얘는 A 몇이라고 하면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11승 돼야 되니까 n이 얼마? 12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알겠어? 여기 이제 일반항의 형태로 계속 구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고요. 제발 일반항의 형태로 구하는 연습을 하시고 마찬가지야. 여기도 나중에는 결국에 또 뭐 해야 되겠어? 그냥 요 한 항의 관계식을 생각해서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이야?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의 차이는 분비 몇 번 곱한 거랑 같아? 세 번 곱한 거랑 같아. 알겠어? 그래서 바로 공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구해라? 아홉 번째 항 구해라. 여기다가 공비 몇 번 곱한 거랑 같아? 네 번 곱한 거랑 같아. 알겠어? 그래서 아홉 번째 항이 2의 10승이 나오는 거고 지금 마이너스 2의 13승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공비 또 몇 번 곱하면 돼? 세 번 곱하면 돼. 그러니까 12번째 항이야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일반항으로 구하는 거, 일반항 정확하게 외우고 사용하는 거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등차 중항이 있듯이 뭐도 있을 거다? 등비 중항도 있습니다. 근데 등비 중항을 하기 전에 마찬가지 여러 가지 등비 계열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야, 지수 법칙이야. 결국에는 여기는 다. 봐. 야, AN이 등비 수열이야. BN도 등비 수열이라고 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등비 수열에 일정 간격으로 항을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등비 수열이 있는데 뭐야? 등비 수열이 있는데 뭐 하겠다고? 요 수열이 뭐야? 1 들어갔을 때 A2, 2 들어갔을 때 A5, 3 들어갔을 때 A8 얘네들 일정 간격으로 얘네들끼리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고. 그럼 얘네들끼리 당연히 무슨 수열이 되겠어? 무슨 수열이 되겠어? 등비 수열이 당연히 되겠죠. 맞아요. 다시 얘기하면 AN이 A1 곱하기 R의 n-1승 A3n 빼기 1은 뭐야? A1 곱하기 R의 3n 빼기 2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공비가 뭐임? R 3승이 등비 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정 간격으로 뽑아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두 번째, 야, 이거 제곱해봐. 제곱한 수열. 무슨 수열이 될까? 얘 제곱되려. 지수법칙에 의해서 첫째 항이 A번 제곱이고 공비가 뭐인 I 제곱인 등비수열이 되겠죠. 제곱해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세제곱하면 등비수열이야. 마이너스 1승하면 다시 얘기하면 역수 취하면 역수 취하면 어때요? 등비수열이죠. 등비가 역수가 되는 등비수열이 된다고. 알겠어? 마찬가지 이런 애들 싹 다 등비수열이야. 루트 씌우면 등비수열이야. n루트 씌워도 등비수열이야. 알겠어? n루트 써요. 이렇게 n루트 씌워도 등비수열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일반항 AN의 거듭제곱, AN의 거듭제곱, 역수, 루트 이런 애를 전부 다 쟤네도 무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지수의 단항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공비와 초항이 변할 뿐이지 어쨌든 등비수열이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됐어? 두 번째, 세 번째. 야, 등비수열끼리 곱해. 등비수열끼리 나눠. 등비수열끼리 막 거듭제 곱하고 루트 씌워서 곱하고 나누고 지랄을 해. 요런 수열들. 무슨 수열? 당연히 등비수열. 어차피 지수 단항식이야. 알겠어? 요런 애들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자, 똑같아. 일정 개수 간격으로 더합니다. 얘를 새로운 하나의 수열의 항으로 사용을 해. 얘네끼리 무슨 수열이 될까? 무슨 수열이 될까? 당연히 등비수열이 되죠. 왜요? 여기에다가 뭐 곱하면 R3승 곱하면 A4 되고 A5 되고 A6 되잖아. 됐어요? 마찬가지 R3승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공비가 얼마인 R3승인 등비수열이 돼. 이거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 일정 간격 동일 개수의 합은 마찬가지로 무슨 수열이 될 거라고? 등비수열이 돼. 조심해라. 등비수열끼리 더하면 등비수열 되냐 안 되냐? 등비수열끼리 더해. 얘 등비수열 돼야 안 돼? 등비수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안 되죠. 알겠어? 등비수열끼리 더했을 때 등비수열 아니야. 뺐을 때도 등비수열 아니야. 자, 근데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 언제 될까? 원래 못 합치잖아. 합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 위치 같으면 위치 같은 등비수열의 합은 차는
등비수열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어? 위치 같은 등비합은 등비가 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위치 같은 것만 가능한 거야. 원래 안 돼. 알겠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등비수열 AM, BN에 대해서 2AM 더하기 3BN이 등비수열이다. 무슨 말이야? AM과 BN의 공기가 같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위치 같을 때는 위치 같은 지수의 합은 공통인수로 묶어서 반합인 지수로 바꿀 수 있잖아.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런 경우에만 등비가 가능하다고. 되냐? 다 등비 중항이에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어떤 세 개의 값이 있을 때 등비 수열이면 뭐라고? B가 같다고. 등차 수열일 때는 양옆의 합이 가운데 거의 2배. 등비 수열일 때는 양옆에 뭐가 곱이 가운데 거에 뭐가 된다고? 제곱이 된다고. 알겠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이게 무슨 식이다? 등비 중항식이다. 어떤 세 개의 값이 등비 수열일 때 등비 중항.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라고. 봐봐. 야, A1, A2, A3 얘가 1이고 얘가 8이야. 그럼 얘는 얼마라고? 얼마 이루트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연속된 세계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1, 4, 7 간격이 어때? 같지? 그리고 얘가 2고 얘가 8이야.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뿔마 4가 나와야 된다고. 등비수열에서 세계합이 2고 요거 세계합이 32네. 그럼 요 가운데 거 세계합은 얼마 나와야 된다고? 뿔마 8 나와야 된다고. 요거 두 개의 곱이 얘의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됐어? 자, 조심할 거. 등비 중앙 쓸 때 제발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에 뭐랑 같다? 곱과 같다야. 다시 얘기하면 양수라는 보장 없으면 공비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으면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 반드시 제곱이 양옆에 거의 곱과 같습니다. 제발 좀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보자. 3번에 1번. 아씨, 마치 제일 힘들다. 뭔가 텐션도 안 올라오고. 텐션을 어떻게 올릴까? 약을 좀 빨아야 되나? 몬스터 드시면 되잖아. 뭐? 아니, 왜? 조용히 아니 뒤있는 친구가 자꾸 머리를 때려요. 때릴 수도 있지. 내 생구가 죽는 거. 있어 죽을 것도 이게 아니지.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와 뒤에 거에 뭐랑 같다? 합과 같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에 거와 뒤에 거에 뭐랑 같다? 곱과 같다. 됐어? 연립 2배 한 다음에 뒤로 바꿀게요.
b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b가 1이면 a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는 4분의 1입니다. 됐어? 자, 뭐 찾으라 그랬어? 1이 아닌 실수 a, b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2번 세수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세수는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때 x 더하기 y의 값을 계산을 해주세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곱과 같고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과 같다. 열리 4배 해서 대입합시다. 완전 제곱식이냐? x 얼마? 2분의 1 y 얼마? 4분의 1 됐어? 안 어렵죠? 아씨 야, 디비주얼이 문제가 아니고 디비주얼 하고 도형까지 다 할 수 있겠다? 네? 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할 것 수 같아요. 있어. 아니. 저희가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안 돼요. 저희는 못해요. 저희가 힘들어요. 저희 월요일까지 못 풀어요. 선생님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럼 포커스온을 빼주시고 이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은 준비실까지 아, 알바노는 하나 풀 수 없어. 그럼 니네 시중하요? 시그마? 원리학회 안 해도 돼. 네? 원리학회 내는 학교가 없어서. 원리 학계가 뭐예요? 원리학회. 그 9번에 있는 거. 원리학회는 보통 안 하고 넘어가긴 하거든요. 아, 백분이 3점. 그 은행에서 그 이자 쳐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리학회잖아. 원금 이자 합. 등비수열 연습하는 사람. 직육면체의 가로세로 높이 길이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모서리 길이의 총합이 84, 건널비가 210 높이 구하시래요. 가세의 높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비제곱이 A씨고요. 모서리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한다? 3개 하면 몇 배? 4배. 건널비는 어떻게 계산한다? 5배 하면 몇 배? 2배. 야, 니네 뭐 봐야 되냐면, 자, 등차 수열은 한 놀 때 등차 수열은 한 놀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놨잖아. 그럼 등비 수열은 한 놀 때 어떻게 놀까? 가운데를 A로 놓고 앞에를 R분의 A, 뒤에를 AR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놀래. 근데 어차피 니네 계산할 때 이것도 알제곱 못해서 그냥 계산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등비수열에 항을 놓을 때는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 가운데를 A로 놓고 R분의 A, R제곱분의 A, 뭐 AR, A, R제곱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등비수열의 항은 앞에 거 A로 놓고 그냥 AR, AR제곱, AR 3승 그냥 이렇게 놓습니다. 알겠어? 굳이 이렇게 놓지 않아요. 물론 나도 상관은 없어. 근데 굳이 웬만하면 그냥 맨 앞에 거 A로 놓고 출발하시는 게 나아요. 알겠어? 봐. 다시 얘기하면 A를 첫째 항으로 삼고 얘네들을 AR, AR제곱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4배 A 더하기 AR 더하기 AR제곱이 21 A제곱 R 3승 A제곱 R 제곱이 105 A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고요. AR로 A제곱 R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입니다. 됐어? 정변 나누면 AR이 얼마 나와요? 5 나옵니다. 5. 다시 얘기하면 가운데 항이 5가 되고요. 갑시다. AR이 5니까 어떠니까? 여기다 넣을게요. A는 R분의 5 R분의 5 더하기 5 더하기 5R이 21입니다. R 곱해서 정리 인수는 안 되는데 부피 구하라 그랬죠. 부피 ABC예요. AR 제곱 구하라는 거 먼저 볼게요. 공기 구하기 버벅워 보이니까 이거 몇 제곱? 3제곱. 됐어. AR 굳이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등비수열을 활용.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 앞에서 등비수열을 계속 써왔어요. 언제 써왔어요? 뭐 증가, 감소, 반복하는 거 있었잖아. 몇 퍼센트 증가, 감소 이런 데서 이미 등비수열을 썼단 말이야. 자, R% 증가 1 더하기 100분의 R% 증가 N년 반복 이런 걸 계속 했었잖아. 알겠어? 얘네들이 결국에 다 뭐였다고? 등비수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등비수열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면 된다 이 얘기야. M군은 A회사에 입사하면서 첫 해에는 2,5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정리 잘 하라 그랬다. 첫 해에 2,5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매년 5%씩 연봉이 인상. 증가야. (10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얘의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주시래요. 됐어? 이게 끝인데? 1.05에 10승 1.63 2500 곱하기 1.64 163 곱하기 25 몰라 앞에서 나와 4,075만원. 됐어요. 등기합공식 갑시다. 자, 등비수열의 SM이죠 또.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자, 요거는 유도하는 방식을 좀 잘 보세요. 유도하는 방식을 잘 보시고 어떻게 유도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데다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비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얘를 초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 초항은 보통 A1 쓰기 귀찮아서 A로 바꿔서 많이 쓴다. 자,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공비를 한번 곱해보자. 자, 이 공비 곱하면 뭐 돼? AR. 이거 곱하면 AR 제곱 곱하면 AR 3승. 여기 곱하면 얘 되고 곱하면 얘 되고 곱하면 얘 되고 곱하면 얘 되잖아. 얘 곱하면 뭐가 된다고? 두 번째 항이 곱하면 세 번째 항이랑 같고 얘 곱하면 n 번째 항이랑 같아지고 곱하면 아래 n승 감점. 됐어? 뭐 하려고? 소거시키려고 r을 곱한 겁니다. 변을 뺍니다. 뭐가 된다고? 다 소거가 돼요. 뭐만 남아요? 첫째 항 빼기 a 곱하기 r의 n승만 남아요. a 곱하기 1-r의 n승이 남습니다. 됐어? 그래서 SM이 뭐가 나오냐면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 나와요. 요게 등비수열의 구분합 공식이다. 당연히 r이 앞에 있는 게 편하죠, 되네.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여기도 r이 앞에 있는 게 편하니까 마이너스를 보통 앞으로 빼죠.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결국에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됐어? 자, 근데 여기 하나가 딱 안 잡은 게 있어요. 지금 니네 뭐 했어? 나눴지. 나눌 때는 0이면 돼, 안 돼? 안 돼.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공비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 쓸 수 있어요. 야, 그럼 공비가 1이면 뭐야? 공비가 1이면 어떡해? 공비가 1인 수열 무슨 수열이냐? 공비가 1. 첫째 항이 3, 공비가 1이래. 이거 항등 수열이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같은 숫자만 나오는 수열. 알겠어? 얘는 모든 항이 어때요? 똑같죠? 모든 항이 똑같으니까 SN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첫째 항을 그냥 몇 번 더하면 된다. n번 더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뭐예요? r이 1일 때.
그래서 정확하게 등비수열의 부분합,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요거 빼먹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돼. 이제 보통은 다 공비 1이 아닌 걸로 나오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쓰는데 정확하게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쓰세요라고 하시면 저렇게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 제일 많이 쓰는 거 누구? 이거. 그래서 보통 니네가 이게 많이 헷갈려 해요. 많이 헷갈려 하는데 야, 등차 수열에서 부분합 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초항이랑 끝항이랑 항의 개수잖아.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아요. 등비수열에서는 끝항은 필요 없어요. 등비수열에서는 초항이랑 공비랑 마찬가지 항의 개수가 필요해요. 알겠어? 그래서 보통 등비수열의 합공식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통으로 외워.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요건데 얘는 거의 쓸 일 없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 그럼 이렇게 바로 외워주시고 옆에다가 바로 써주세요. 초항, 공비, 항의 개수. 알겠어? 바로 그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이고 항의 개수가 20개. 그러면은 옆에다가 요거 써놓고 그대로 그냥 갖다 대입해주라고. 알겠어? 그 조심할 거 일반항은요 아까 몇 승이었어? 일반항은 n-1승이었죠. 근데 부분하고 몇 승이야? n승이야 n승. 알겠어? 왜냐면 여기 r을 한 번 곱해서 뺐기 때문에 r이 한 번 더 곱해져서 부분합은 n승, 일반항은 n-1승이다. 조심하세요. 알겠어? 봐. 등비수열의 합 1번 첫째 항이 1, 공비가 2, 항의 개수가 8개. 초항이 1, 공비가 2, 항의 개수가 8개다. 어떻게 된다고? 2-1 분의 1 곱하기 2의 8승 빼기 1이 된다고. 2의 8승이 256, 255가 되겠죠. 알겠어? 두 번째. 초항이 2, 공비가 3분의 1, 항의 개수가 4. 어떻게 된다고? 3분의 1 빼기 1 분의 초항 3분의 1의 4승 빼기 1. 자, 아까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긴 한데 이거 두 개 둘 다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시는 게 좋긴 해요. 보통 얘를 많이 쓴다 그랬는데 언제 얘를 쓰고 언제 얘를 쓸까? 둘 다 쓰는 경우에 보통 음수가 불편하기 때문에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 얘를 많이 쓰고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얘를 많이 써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걸로 쓰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친놈들이 쓰다 보면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섞었어요. 섞어 쓴다는 게 뭔 말이냐면 1보다 작으니까 분모는 이렇게 쓰고 분자에 갑자기 이딴 식으로 쓰는 새끼들이 생긴다고. 안 할 것 같지? 존나 많이 해요 진짜.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부호가 틀려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써버리면 부호가 반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는 안 틀린 자신 있다 둘 다 써도 돼요.
근데 난 애매하다. 그냥 무조건 하나로 미세요. 그리고 어차피 부호는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알겠어? 이렇게 되고 1만 3이고 아 3에 마이너스 81분의 80 27분의 80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좀 거슬릴 수 있어서 애초에 섞어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이게 편하긴 하죠, 확실히. 알겠어? 선생님 네. 에어컨 뭐 1동안 올려주시면 에어컨 온도 1도만 올려달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야, 지금 일본이 미쳤을 텐데 봐야지. 일본이 훨씬 더 잘 준다. 그나마 40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40분. 북한 이런 거 이거 오사카를 일찍하지. 갑자기 가고 싶은 것 같으시. 쪄주려고. 왜 일본 갑자기 하고 싶다고? 각자 안 하고. 공비 루트 3분의 1 초항 3 항의 개수 찾으셔야 돼요. 이 새끼 뭐냐? 루트 3 여기 루트 3이 몇 승이냐? 6승이냐? 됐어. 다시 얘기하면 3 곱하기 루트 3의 7승분의 1이죠. 다시 이게 몇 번째 항이에요? 8번째 항입니다. 8번째 항. 됐어? 다시 일반항을 구해 헷갈릴 것 같으면 루트 3의 5승분의 1은 3 나누기 루트 5의 7승, 루트 3의 7승 얘네 얼마 들어가면 된다고? 8 들어가면 된다고. 됐어요? 항의 개수 몇 개? 8개. 합 1-r분의 괜찮냐? 좋아. 1 마이너스 공비의 몇 승? 8승. 숫자가 많이 부럽네. 어쩔지. 다음 펜슬 이구수 아이패드 맞지? 됐어. 계산은 잘 해주시고요.
야, 야. 방정식이나 부등식 쪽에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이 1, 공비가 4인 등비수열에서 몇 항까지의 합이 처음보다 커지게 되는지 구하시래요. 부분합은 R-1분의 총합 아래 n-1승이라고 4 빼기 1분의 총합 4의 n승 빼기 1. 이 새끼가 얼마보다 커지면 1000보다 커지면 4의 n승 빼기 1이 3000보다 커지면 4의 n승이 3001보다 커지면 n의 값을 구하시라고. 됐어? 2의 거리줄 부분 2의 식선까지는 자연스럽게 외워야 된다 그랬다. 4의 5승이 얼마라고? 1024라고. 2의 식선은 다 알잖아. 모르는 사람 손들어. 아이씨. 너 컴퓨터 안 써? 짧게 시켜 계속 때려요. 컴퓨터 써 안 써? 슈퍼 세이브. 컴퓨터 써 안 써? 쓰는데 1테라가 몇 기가야? 10기가. 10기가. 기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1테라가 정확하게 1024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제곱이냐 그거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10이라는 건데. 난 이게 몇 조금이라고 한 거 없는데 1테라가 몇 기가야 그랬지? 제대로 쓰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귀도 뭐야? 이게 야 니네 핸드폰 살 때 네. 그 520. 512, 1024 이거잖아. 네. 핸드폰 살 때 128기가다 몇 기가야? 520. 256기가야. 네. 그 다음에 몇 기가야? 512기가. 520. 그 다음에 뭐야? 1테라지. 1테라가 뭔데? 이게 1024기가예요. 근데 왜 테러라고 해요? 256기가 내가. 야 그럼 기간 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1024기가 왜 그럼 시작을 바이트로 계산하시는 시간을 야 몇 천만 바이트 이지랄 했어요. 1024예요. 왜요? 모든 기계는 몇 진법을 쓰니까? 2진법을 쓰니까. 몇 테라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지. 네? 몇 테라까지 가능해요? 몰라 이 새끼야. 1일 3테라는 해야지. 네. 와. 왜? 가능하세요? 소주도 드세요. 맞아. 짱기 새끼가 추억을. 조용히 해. 1024가 4의 5승이고요. 4096이 4배 하면 4의 6승이죠. 됐어? 그래서 n이 얼마? 6. 두 번째,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 21.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189. 갑시다. S3이라는 얘기예요. R-1분의 R의 3승 빼기 1이고요. S6이라는 얘기죠. R-1분의 R의 6승 빼기 1이요. 당연히 이 두 값을 연산할 때 뭐가 보이냐? 여기 다 뭐 쓰냐면 곱셈 공식, 지수 법칙 다 이쪽 쓰게 돼 있어요. 뭐 말이야? 이게 뭐고요? 합차로 이죠 합차. 두 개의 값을 그대로 나눕니다.
그러면 다 날라가고 뭐만 남는다고? 아래 3등 더하기 1만 남는다고. 됐어? 그게 얼마? 9. 됐냐? 그래서 아래 얼마 나와? 2가 나와요. 공비가 2. 첫째 항 2A1, 4A1, 수A1, A1이 얼마? 3. AM 구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2에 n-1승이고요.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 8번째 항까지의 합 구하래요. 초항 구해놨고 공비 구해놨고 이렇게 계산 가능합니다. 됐어? 자,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봐. 야, 요거랑 요 세 개랑 요 세 개도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 공비가 얼마인? R 3등이 등비 수열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R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 구해서 가시면 돼요. 더 빠른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보통은 이게 A8까지 합을 물어보지 않고 보통 물어보는 게 어디까지 물어보면 뭐 A9 이렇게 홀수계로 잘라서 물어봐줘요 보통. 알겠어? 홀수계로 잘라서 물어봐 주면 여기가 21, 그 다음에 168, 그 다음에 여기 8배. 알겠어? 이렇게 해서 더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죠? 할 수 있겠냐? 안 되면 그냥 일반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공식으로. 봐. 자, 이제 똑같아요. SN이 있으면 얘네는 뭐를 구할 수 있다고? AN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법 뭐예요?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랬다. 첫째 항은 반드시 S1으로 구하고 AN은 SN에서 SN-1을 빼서 구한다. 두 번째 항부터 쓸 수 있는 AN이고. 알겠어? 여기에 NL 1을 넣어서 왕따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왕따는 따로 쓰고 왕따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쓰고 똑같아. 그냥 이거는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무슨 수열이든 똑같다고. 그냥 정해진 패턴이야. 봐. SN이 3의 n승 더하기 a로 주어졌대요. 그때 일반항을 구해보시래요. 첫째 항은 S1 3 더하기 A. AN은 어떻게 구한다고? SN 빼기 SN-1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고. SN이 SN-1이 빼주면 AN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하라고? 위치 같은 지수끼리의 합차는 뭐 할 수 있다? 지수의 개수화 등을 통해 또는 공통인수로 묶어서 같은 거야 방법은 하나의 지수로 합칠 수 있다. 제발 중요하다 그랬어. AN이 뭐라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생겼고 첫째 항은 3 더하기 a야. 이게 an. 자, 얘가 등비수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등비수열 되려면 여기 1을 넣었을 때 2잖아. 이 값이 2가 되면 왕따가 아니라면 얘는 뭐 할 수 있다고?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무슨 수열이 되는 거라고? 등비 수열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때 첫째 항가로 반드시 구하고 AN을 SN 빼기 N-1로 구한다. 두 번째 항부터 사용 가능하다. 첫째 항이 저 AN의 같은 동류가 되면, 친구가 되면 전체가 하나의 규칙성을 갖는 수열이 되는 거고, 왕따가 되면 그냥 따로 써주는 거고 전체의 규칙성은 없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등차 수열에는 특징이 있었잖아. 어떤 특징이? 2차식이고 상수항 없고 2차항의 개수가 뭐라고? 2차항의 개수가 뭐라고? 2분의 D라는 성질이 있었잖아. 그럼 등비수에는 그런 거 없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죠. 자, 지수의 항 2개짜리 식이고 다시 얘기하면 SN은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의 꼴이 나옵니다. 됐어? N승 밑이 반드시 뭐가 되냐면 공비가 되고요. n승 밑이다. 여기가 2n승이거나 2분의 n승이거나 마이너스 n승이거나 뭐가 곱해져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n승으로 바꿨을 때 밑이야. n승의 밑이 반드시 공비가 되고, 지금 보시면 n승일 때 정확하게 n승일 때야. 정확하게 n승일 때 Rn승의 개수와 상수항이 어떻니? 크기 갖고 부호 반대지. n승일 때 Rn승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0입니다. 알겠어? 이런 경우에 얘는 무슨 수열의 부분합이라고? 등비 수열의 부분합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맨날 지금 요거 야 얘가 등비 수열이 되도록 하래 일반항이. 그럼 뭐라고? n승 맞췄어? 개수 얼마? 1. 얘 더하기 얘가 얼마일 때? 0일 때 얘는 등비 수열이라고. 그냥 바로 나와야 돼. 물론 소수령이면 써야겠지만 봐. SN이 이렇게 돼 있대. 얘가 AN이 등비 수열이래. B 얼마일까? B 얼마일까? 지수는 반드시 개수와 n승으로 맞춰준 상태. 알겠어? 그 앞에 개수와 A의 합이 0, B는 얼마가 나와야? 8이 나와야 등비수열이라고. 그리고 일반항 구해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공비가 얼마니까? 4니까 초항은 1 집어넣으면 나오죠? 24. 됐어?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해줄 수 있겠네. 야, 그러면 똑같죠? 여기도 똑같아. 이제 뭘 해?
지수의 1차식 꼴인데 지수 1차식 꼴인데 이렇게 있어. 야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 일단 등비수열이 아니야. 등비수열이 아니야. 저만자이 예. 등비수열이 아니야. 저거 와. 등비수열 아니죠. 예. 와. 합이 0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뭘로 맞춰놓고 n승으로 맞춰놓고 가야 돼. 반드시 n승으로 맞추고 보는 거야. 알겠어? n승으로 맞춘 상태에서 얘랑 얘랑 크게 갖고 부호 반대가 뭐라고? 등비수열. 알겠어? 근데 크게 갖고 부호 반대가 아니야. 더해서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등비수열이 아니야. 왜 등비수열이 아니야? y. 야 이거 빼면 sn 빼기 sn-1 하면 이거 뒤에 상수는 또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차피 날라갈 새끼거든. 얘가 얼마든 간에 일반항 두 번째 항부터 쓰는 일반항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 근데 상수가 달라졌다. 아까 sn 등차수열에서도 마찬가지. 상수가 달라졌으면 뭐만? 첫째 항만 특정 값을 더하거나 빼준 거라고. 첫째 항만 변화시켜 준 거야. 상수항을 통해서. 두 번째 항부터는 원래 등비수열의 그 수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첫째 항에만 원래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지. 그래야 등비수열이잖아. 첫째 항만 그 원래 등비수열에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떨궈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아. 여기도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n승으로 바꾸고 개수합이 0인지 확인한다. 물론 이건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해주는 거야. 알겠어? 합이 0이 아닐 때는 첫째 항이 왕따인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열. 어쨌든 등비수열은 아닌. 알겠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원리학계 패스. 원리학계 할까? 아니요. 왜 갑자기 그럴 때는 졸라 아, 맞았어. 연결 잘해. 잠깐 쉬었다 할게.